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국가 건설을 둘러싼 갈등. 이제 우리는 갈등의 전조를 봤어요. 남한과 북한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해서 인민위원회에게 권력을 이양했고, 남한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직접 미 군정을 통해서 친일파들을 등용해서 다스리기 시작했죠. 자, 하지만 이것도 영원히 갈 건 아닙니다. 어차피 소련과 미국이 우리를 통치할 건 아니니까요. 얘네들이 언제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을 것도 아니니까요. 자, 그럼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원의 첫 번째 주제는 얘입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세 나라의 외무부 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한 회의.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 결정을 둘러싼 좌우 대립. 자, 이게 우리나라 분단의 결정적인 어떤 원인이 됩니다. 자, 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소련, 영국의 외무장관들이 모여 한국의 독립 문제를 논의했다. 이걸 우리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줄여서 삼상회의라고 말합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자, 미국은 미소영 중 우리를 둘러싼 나라들이죠. 미소영 연합군의 이제 연합국의 대표적인 나라들 이 네 나라가 미소영 중 4대국에 의한 한국의 신탁 통치를 제안했고 누가? 미국이 제안했어. 그러니까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임시적으로 우리나라를 대신 다스린다야. 신탁 통치. 이것을 미국이 제안했어. 미국이 제안하고 소련이 수용했죠. 그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디테일의 차이가 나오겠지. 소련은 이를 수용하면서도 조선 임시정부 수립을 핵심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미국은 신탁 통치를 제안했고 소련이 수정안을 제출했대요. 소련의 수정안은 신탁 통치도 신탁 통치지만 조선 임시정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수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결국 이 삼상회의에서는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미국과 소련이죠. 미국과 소련이 야, 영국과 중국은 일단 한반도에 들어온 게 아니니 니네가 들어와 있으니 너희 두 나라가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들어라.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들고 그럼 미국과 소련 공동위원회가 하는 일은 뭔데? 이게 목적이 아니야. 지금 이 삼국 외상회의든 미소 공동위원회든 목적은 우리나라의 독립이야. 통일정부. 근데 방법이 어떻게 할 거냐는 어떤 방법으로 통일정부나 통일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목적이 아니라 얘네들을 만들고 여기에는 이 미소공동위원회는 한국인들로 구성된 조선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최장 5년간의 신탁 통치를 거쳐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것이 결정됐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삼상회의 결정 내용 1번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번 한국인들로 구성된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3번 최장 5년의 신탁통치입니다. 여러분 신탁통치를 5년 동안 입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길어지면 5년까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엔 뭔데? 독립이죠. 이게 목적이라고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 내용 3가지. 1.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든다. 2. 한국인들로 구성된 조선 임시정부를 만든다. 3. 최고 5년 동안 5년간 신탁통치를 하겠다. 근데 최고 5년이니까 1년 안에 끝날 수도 있고요. 2년 안에 끝날 수도 있고요. 3년 안에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5년은 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국내에 알려집니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은 독립국가 수립을 고대하던 한국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일본이 항복하면 바로 독립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길어지면 5년 동안 미국과 소련의 신탁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게다가 국내 당시는 그렇게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국내에 알려질 때 1번과 2번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3번만 부각됐어요. 최장 5년간의 신탁 통치. 여기는 이건 정말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의 아킬레스건 같은 걸 건드린 거지. 35년 동안 당했는데 식민지를 또 한다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것도 5년이나 이제 새로운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뒤늦게 그게 아니다. 신탁 통치의 최고 5년은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길어지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고 주 목적은 신탁 통치가 목적이 아니라 한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한국의 독립이다라고 뒤늦게 알려졌지만 이미 사람들은 어때? 첫 번째 나온 헤드라인이 너무 강렬하면 뒤에 아무리 정정 보도가 나와도 안 봅니다. 아시죠? A와 B가 사귄데 그게 너무 쇼크를 받으면 뒤에 그게 아니었더라고 해도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에이 이렇게 됩니다. 안 믿어요. 이 당시엔 더 했겠지. 왜? 35년의 식민지를 겪었는데 5년 동안 또 다른 놈들이 다스린데 이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뒤에 아무리 좋은 말이 나와도 사람들의 인식은 너무 반발감이 심했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가. 김구와 이승 만든 우익 세력은 신탁 통치가 과거의 을사늑약이나 위임 통치함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독립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신탁 통치 반대 운동에 나섰다. 신탁 통치 반대. 자, 다음 좌익 세력도 처음에는 반대했어. 왜냐하면 처음에 알려진 게 뭐랬어? 최장 5년간의 신탁 통치 그 내용만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거기에 찬성을 하겠습니까? 좌파 우파의 두 목적은 다 뭔데? 독립인데, 그지? 그래서 반대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이 한국의 민주적 개혁과 조선 임시정부의 수립, 5년 이내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며, 즉 뒤늦게 얼마 뒤에 그 1번과 2번의 내용도 잘 알려진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찰스력은 이건 나쁘지 않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지지 입장이 된 겁니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둘러싼 좌파와 우파의 입장 차이는 서로 간에 결중점을 찾지 못하면서 좌우 대립이 극렬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아까까지는 봐봐. 45년 말까지는 좌파 우파가 뭘 했어? 좌파 우파가 쭉 뭐 하려고? 같이 힘을 합치려고 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이 알려지면서 극한 대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 내용이 뭔지 아셔야 되고요. 우파와 좌파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 찬성하고 반대하게 됐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왔던 사진이에요. 사진 자체가. 자, 여기 보시면 한문으로 써 있어요. 여기 보세요. 신탁 통치 절대 반대겠죠. 반 다음에 찬성한 반찬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반탁 우리는 줄여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탁 통치에 대한 반대라고 해서 반탁 우파입니다. 자, 좌파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나중에 뒤늦게 내용이 알려주면서 나쁘지 않다고 하면서 이들은 이 조항에 대해서 지지합니다. 그래서 삼상결정 절대 못 읽겠네요. 자주독립 여기 보면 자주독립이라고 나오죠. 자주독립.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 이런 어떤 사진이 보이면 이거는
좌익 세력이구나. 사진이 절묘한 게 보세요. 멀리서 찍었죠? 사람 겁나 많은 거 보이세요? 오케이. 가까이서 찍었죠. 맞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이 이 세력에 대해서 좌파 세력이었어요.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지금은. 지금은 남북한이 분단됐으니 이 남한에 친일파의 파라다이스가 열렸으니 독립운동가들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북한으로 갔어요. 가서 김일성한테 죽임 당했지. 하지만 일단 다 갑니다 거기. 왜냐면 여기서 친일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또 저 친일파가 나를 잡아들이네? 그건 정말 그건 영혼에 털릴 일입니다. 분단된 해방된 조국이 나를 감옥에 가두고 나를 탄압하는데 어떻게 그걸 견딥니까? 자 어쨌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을 둘러싼 좌우의 대립.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도 전에 동아일보에서 미국은 한국의 즉시 독립을 제안한 반면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라고 뭐라고 해서 잘못 보도했지. 이런 그러니까요. 미국이 무슨 한국의 즉시 독립을 제안했습니까? 네? 여기서 미국이 내 나라의 신탁 통치를 제안했어요. 소련은 조선 임시정부 수립을 핵심으로 했습니다. 이걸 잘못 보도했다. 이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은 근데 이승만이 이때 자기가 무슨 독립부사처럼 된다고 반대하고 있죠. 반대. 왜? 이승만은 미국 판대. 미국이 한국 즉시 독립을 제안했는데 소련이 스스로 주장했다? 그럼 이승만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반대해야겠지. 때문에 신탁 통치를 둘러싼 좌우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좌익 세력 시위와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우익 세력의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났다. 그러다가 사실 여기까지도 정말 순수히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찬성 반대 입장이 나왔어요. 근데 더 문제가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친일파입니다. 걔네들이 어디에 붙어? 우익에 붙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공작을 펼쳐? 야,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애들은 다 민족의 반역자들이야. 얘네들은 다 친일파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때 너무 갈라지면서 민족주의 진영, 우익 진영의 사람들이 자기랑 같이 찬성을 해주는 친일파가 과거는 친일파 놈이었지만 지금은 자기 편이잖아. 그죠? 걔네를 끌어안아. 오히려 같이 독립운동했던 좌익 세력을 더 저주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반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친일파는 교묘하게 살아남아요. 그것도 권력의 핵심에서. 왜냐면 반대했던 이승만이 권력을 잡거든요. 그러니 이승만 밑에 친일파가 꽃을 피우겠죠. 이때 친일파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싹 다 우익에 붙어요. 그러면서 대대적이고 악의적으로 선전합니다. 이제부터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저 좌익 세력은 민족의 반역자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여기에 세뇌당합니다. 쉽게 넘어가.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든 찬성하든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어? 미국과 소련이지. 미소공동위원회 열립니다. 아까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첫 번째 내용이 뭐였어? 미소공동위원회 만드는 거였잖아. 열려요. 자,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1946년 3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조선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름을 보란 말이야 제발. 조선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라고. 미소공동위원회를 위한 아니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다스렸겠어요. 친해도 지금 여력이니 왔다 갔다 하는데 조선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였어요. 그 미소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그러나
물론 미국과 소련은 다 각자의 꿍꿍이가 있지. 얘네가 만들고 싶은 조선 임시정부는 누구랑 친한 조선 임시정부였어요? 지네 나라랑 가까운 임시정부. 그치? 그럼 이제 여기부터 의견이 갈라집니다. 서울에서 열렸다. 그러나 미소 양국은 조선 임시정부를 지네들에게 유리하게 구성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할 한국 측 협의 대상을 둘러싸고 설정만 거듭했다. 그럼 어떻게 주장했는지 보세요. 먼저 소련의 주장입니다. 소련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를 협상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해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 아니 지금 하는 이 미소공동위원회는 모스크바 3장회의에 따른 거잖아. 그런데 소련의 입장은 아니 모스크바 3장회의를 실행하는 거니 모스크바 3장회의를 찬성한 애들만 참석해야지. 되게 표면적으로 그렇다잖아요. 맞는 주장 같죠? 하지만 얘네한테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걸 지지하는 게 다 좌파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미국한테는 엿되겠죠. 미국을 지지하는 세력은 지금 싹 다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련의 주장대로 하면 한국 임시정부는, 조선 임시정부는 소련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얘네는 큰일 났지. 그래서 미국은 안 돼! 야, 모든 정치 세력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보장해야지. 얘네도 또 그럴듯합니다. 왜? 표현의 자유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못. 그러니까 얘네가 표면적으로 굉장히 서로 다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야. 둘 다 맞는 말이야. 하지만 다 자기네한테 유리한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한치 양보도 하지 않아요. 여기서 양보하면 이 나라는 만약에 소련이 양보하면 미국에 유리하게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양보하면 소련에 유리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네가 공 들이고 에너지 들이고 돈 들이고 사람 들였는데 가져가는 게 없죠. 당연히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는 결국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렬되죠. 결렬됩니다. 그러자 미 군정은 좌익 세력을 탄압해. 왜? 자기네 편을 안 들어주니까 좌익 세력을 탄압하는 한편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보다는 중도 세력을 지원하고자 했다. 이에 조선공산당은 미군정에 저항하였고 탄압하니까요. 이승만은 입치새끼는 맨날 이럽니다. 갑자기 이제 드디어 선생님의 이제 이런 얘기가 나.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도 뭐라고 그랬어? 미국이 한 자치주로 우리를 받아달라고 했잖아. 얘는 주특기 같아요. 주특기. 쪼개는 게 주특기 같아요. 이승만은 남쪽만이라도 먼저 정보를 수립하자고 한 이 망언을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망언 제조기인데 망언 제조기 이승만의 그 유명한 망언 정읍 발언이 나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뭘 넣은 거예요? 야, 안 되면 나라 갈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 분단을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입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제 무기한, 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 이 정업 발언을 듣고 우리 김구 선생님이 좀 정신을 차리셨나? 자, 한번 볼게요. 한편 얘는 이런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절대 안 돼. 조선족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데 어떤 나라인데 이 나라가 500년, 600년 가고 있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후에 대한제국까지 이어진 나라인데 여기서 지금 나라를 갈라주는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건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갈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머릿속에 이런 선택지는 없었어요. 얘한테만 있어요. 기발합니다. 전국이 혼란한 가운데 중도 성향의 여운형과 김규식은 자 전국이 혼란한 가운데 중도 성향의 여운형과 김규식 중도좌파라고 하시는 여운형 선생님과 중도 우파라고 하시는 김규식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 여운형 선생님이 일단 중도좌, 김규식 선생님이 중도우. 그래서 이때 나옵니다. 그 유명한 좌우합작운동. 이 단어 봐두세요. 좌파 우파가 함께 힘을 합치려는 어떤 움직임은 여러 식이 있었는데 좌우합작운동이라고 말하는 건 이때입니다. 이때 46년 이때 해방 이후 이들은 좌우합작을 통해 민족적 단결을 도모하고 미소공동위원회를 재개하고자 하였다. 또한 남북을 통합한 임시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분단을 막고자 했다. 여운형과 김규식은 좌우 대립의 극복을 원하는 대중의 열망과 중도 세력을 육성하려는 미 군정의 지원을 바탕으로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 이때까지 미국도 중도파에 있었어요. 이때까지 46년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 때까지. 이 그림 되게 웃겨요.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중도좌파와 중도우파, 여운형 선생님과 김규식 뒤에 극좌파와 극우파가 있는데 극좌파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모르겠어요? 이 그림? 이건요. 극우파는 그림이 완전 달라요. 극좌파는 뭘로 표현했어요? 아이죠, 아이. 여기 입에 쪽쪽이 빨고 있는 아이. 기저귀 찬 아이로 표현했어요. 반면에 극우파는 할아버지죠. 이 느낌이. 그러니까 극좌파는 어린애같이 고집 있고 극우파는 노인네같이 고집 있는 애들인 거죠. 둘 다 고집인데 아무래도 얘네가 더 어리게 본 거죠. 이제 너무 이제 늙은 애들. 근데 둘 다 공통점이 뭡니까? 지밖에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은 뭐한 거야? 그림을 표현한 건데 절묘하네요. 선생님 그렇다고 이제 이 그림이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재밌네요. 해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46년 6월 5일 그 다음 좌우합작위원회가 10월 보세요. 46년인데 얘는 6월 10월입니다. 좌우합작위원회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좌우합작위원회는 좌우 양측의 이견을 조율하여 좌우합작 실험칙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실험칙의 주요 내용은 야 미소공동위원회 다시 열어. 너네 하겠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우리나라에 통일된 통합정부를 만든다는 건데 뭐 하고 있니? 공동회를 재개해서 자 남한과 북한을 다 망라한 임시정부를 세워야 돼. 그리고 지금 정말 중요한 게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유상매상과 무상분배 방식으로 중요한 거 나오네요. 투자개혁 실시.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의 그 10%는 농부예요.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생업인데 생업이 재개되려면 투지개혁이 필요합니다. 땅이 있어야 농사 지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대한제국도 사라졌고 식민지 지금 농업방식밖에 안 남아있잖아. 근데 식민지 시대 때 지주가 누굽니까? 친일파들이 아니면 일본인들이었잖아. 근데 갔잖아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토지개혁을 국민들에게 땅을 줘야겠지. 그 토지개혁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당장 내일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이 토지개혁이 너무 중요한 어떤 당시의 과제였는데 그 방식이 유상 매상과 무상 분배입니다. 즉 국가가 유상으로 사들여서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눈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런 계획을 실시하며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자, 그 다음에 또 국민들이 염원하는 게 뭡니까? 친일파 처리야. 저 친일파들
정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새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친일파 처리를 위한 조례를 아니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어떤 수속도 취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 두면서 무슨 조직 통일국 조국을 만들겠다고 얘기합니까? 어? 나의 부모님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족을 몰살시킨 그 원수랑 함께 나를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원수를 무조건 죽이라는 게 아니야.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함께 어제까지 저기였는데 오늘 서로 함께 나가서 이게 됩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친일파 처리는 새로운 통일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얘기. 즉, 두 가지입니다. 바로 뭐? 투쟁개혁과 친일파 처단. 가장 중요한 과제였어요. 이런 것들을 제정하는 것 등이었다. 해서 자업당위원회가 발표한 실험칙은 당대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를 잘 드러냈어요. 그러나 당연히 그러나지. 또 비극이 언제나 역사책은 그러나만 나와요. 그러나 항상 마지막에 그러나 좌합작 운동은 좌우 양측의 아까 말했던 좌양측 누구? 얘네. 이 고집불통의 어린이와 이 말도 안 되는 그 노인의 극자와 극으로 표현한 극자와 극우 좌우 양측의 피협조에 부딪혀 결실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미 군정도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시 1947년 5월에 재개는 됐어요. 다시 미소공동위원회가. 근데 벌써 몇 년이니? 벌써 2년이야. 노래 제목입니까? 벌써 2년. 45년에 해방되는데 47년 됐어. 이럴 거면 그냥 그때 미소공동위원회 만들어서 신탁통치 가고 있으면 차근차근히 전개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못하고 2년 지났어. 5월에 2차 그러면 점점점 이때는 당연히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게 아니기 때문에 3.8조는 그냥 임시적으로 지어진 선이었기 때문에 어쩌고 했어요. 학교는 서울, 집은 평양, 통학도 왔다 갔다 하고 아니 이거 문제 어쨌든 하지만 북한은 계속 소련의 영향력이 강해질 거고 남한에서는 미 군정이 직접 자수했기 때문에 친일파가 득세하고 있고 계속해서 독립운동가들은 다 북한으로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북한의 친일파는 다시 내려오고 있고 이런 상황. 5월에 재개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또 결렬돼. 하지만 우리한테 더 큰 비극은 중도파의 거두 여운형이 암살당합니다. 그러면서 좌우합작 운동은 중단되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45년 12월에 모스크바 3국 의상회의가 나왔고요. 46년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 46년 7월에 좌우합작위원회, 47년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 둘 다 결렬돼. 1차와 2차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좌우합작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봤던 좌우합작 7원칙 내용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실시하겠다. 그래서 여기 친일파 처단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토지개혁,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등 토지 유상 매상해서 농민에게 무상 분배하자. 이 무상 분배 중요합니다. 미소공동을 다시 열리게 하자.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다. 까지